안녕하세요. 2020년도 1학기 실전 취업 전략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을 맡게 된 차은정 강사입니다. 자, 새로운 상황에 지금 여러분들도 잘 적응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자, 저도 열심히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특이하게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실전 취업 전략 교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출결 체크와 관련된 미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강의 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상에 대해서 잘 수강했는지 또 출결 체크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미션이기 때문에 꼭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취업 전략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되는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중점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메이킹, 면접 답변, 입사 지원서 작성법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느낌이 맞겠지만 살아가는데 또 잘 살기 위해서 또 도움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시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압축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수강해서 다 소화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는 조금 힘들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 일자리 센터 아시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대학 일자리 센터와 함께 심화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과 강의 내용을 조금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하고 있는 실전 취업 전략은 총 15회차로 강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세부적인 일정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수는요,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영상 강의가 되겠고요. 마인드업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로 이렇게 처음으로 수강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좀 특별히 조금 챙겨봐야 될 부분들을 조금 요약해서 소개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요약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은 특별히 영상 강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결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업을 잘 듣고 수강을 잘 했는지 체크하기 위한 출결 미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이 수업 끝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2주차는 채용 이슈와 트렌드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자, 2020년도에 취업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할 것이고요. 숨은 기업들, 꽁꽁 숨겨져 있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고 또 검색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내용들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수, 4차수는 직무 분석과 기업 분석 노하우 1, 2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시간에 3차수에는 여러분들이 직무나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요. 4차수는 기업 분석을 하는데 전문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4차수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차수는요, NCS,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직무 기초 역량이라 하는 이 NCS에 대한 이해를 한번 같이 가져볼 거고요. 6차수는 이 NCS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역량 기반 입사 지원서 작성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아무래도 직무별로 NCS와 관련된 입사 지원서 작성법이 조금 다르게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어떤 커리어를 조금 우리가 쌓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미리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차수는 중간고사 기간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에 무슨 수업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주제를 좀 취업 쪽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 부분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4차 산업혁명과 분야별 전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왔지만 미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분야별 전망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직무를 설정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선택한 직무뿐만 아니라 더 미래에 더 전망 있는 직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미리 점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차수는요, 어린이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휴강 받으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날 이렇게 휴강한 내용은 보강 기간에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9차수는 마인드맵을 통한 비전 브랜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 전략을 세우는데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 내가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도 잘 아실 필요가 있겠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하기 위한 수업 분석 내용이 9차수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오셔가지고 좀 체크 받으시면 좋겠고요. 10차수는 성공으로 이끄는 매너 있는 직장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대학 생활도 직장 생활이랑 다르지 않죠. 정보를 많이 습득해야 되고 예의도 갖춰야 되고 매너도 갖춰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당장 당면에 있는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도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주차는요, 조직력을 꽃피우는 소통 기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눠지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소통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난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소통과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마련했으니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주차와 13주차는요, 면접의 유형과 준비법과 관련돼서 1, 2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12주차에 진행되는 면접의 유형과 준비법과 관련된 첫 번째 시간에는요, 차별화된 자기 PR과 관련된 이야기, 소위 말해서 1분 자기소개 스피치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13주차 면접의 유형과 준비법 2에서는 다양한 면접 유형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면접 유형들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조금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차수는요, 면접 스피치 및 면접 답변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주차, 13주차에서 자기소개를 한다든지 면접의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정복할지에 대한 이해는 돋았지만 실제 우리가 답변하는 거는 별도의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조금 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한번 세워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보강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보강 기간에 여러분들이 어린이날 열심히 쉬셨으니까 보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강 기간에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조금 해봤는데요. 신뢰와 호감을 주는 면접 트레이닝 1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15주차는 신뢰와 호감을 주는 면접 트레이닝 2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다음 이미지를 어떻게 연출하면 좋은지 또는 긍정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주 차수는 아무래도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면 좋을지에 대한 마인드는 갖춰졌을 테니까요. 실제 우리가 면접 시간에는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 어떻게 이미지를 연출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주 차는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기말고사도 중간고사와 마찬가지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꼭 오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영 일정상 특이사항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1차수와 2차수 강의는 지금 진행되는 것처럼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내받으신 카페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영상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또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1차수 강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강의를 다 수강하시고 난 다음에 출결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끝부분에 말씀드릴 텐데요. 출결 미션을 제출을 정상적으로 하셔야지 출결 체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강을 잘 하시고 출결 체크까지 완료하시고 제출 완료하셔야지만 출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출할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부분에 소개를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차 강의는 채용 이슈와 트렌드 분석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는 내용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영상을 틀어 놓으시고 컴퓨터 앞에서 같이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결 체크와 관련된 사항은 2차수 강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출결 잘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을 해둘 테니까 영상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정은 알겠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그죠? 뭐예요? 아무래도 성적이라든지 출결 체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죠. 그죠? 자, 우선 실전 취업 전략 교과목은 패스 페일 과목이 되겠습니다. 출석을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있습니다. 근데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제물로 제출을 받을 거고요. 자, 필수 수행 과제라는 게 또 특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잘 들어두셔야지 똑똑히 챙기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우선 출결과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총 15회차 강의 중에 4번 이상 결석을 하시게 되면 페일 처리가 되겠습니다. 출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출결하셔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다 아시겠지만 지각 3번은 결석 1번으로 처리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거 잘 유념해서 스케줄 잘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과제물로 제출을 받도록 할 겁니다. 과제물이 그냥 뚝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세세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안타깝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날에는 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에 오셔가지고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미리 그날 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자, 과제물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카페, 지금 보고 있죠. 그죠? 그 카페에 공지를 할 거예요. 제출 기한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죠?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하는 작성법도 필요하면 제가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제물은 카페에 모든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제출하는 방법도 카페에 제출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한 파일을 카페에다가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출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나중에 카페를 통해서 제대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날에 제출을 하시면서 수업도 오실 거기 때문에 그때 오셔도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그날 꼭 오셔서 궁금증도 제출도 제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실전 취업 전략 교과목은요, 필수 수행 과제라는 게 특별히 있습니다.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렵죠, 그죠? 자, 그런데 필수 수행 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실전 취업 전략 15회차 수업 기간 중에 대학 일자리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2번 받으시거나, 진로 취업 지원 센터나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한 번 이상 참여하시고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게 되면 필수 수행 과제가 완수되겠습니다. 자, 필수 수행 과제 되게 어려울 줄 알았지만 상담을 2번 받으시거나, 그죠? 프로그램 참여 1회 이상 하시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상담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이게 인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대학 일자리센터 학과별 담당 컨설턴트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학과 선생님들, 학과별 담당 컨설턴트 분이랑 좀 친하게 지내셔야지 상담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궁금증을 해소를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한 번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 인정이 안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수강하시거나 상담을 또 2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당 컨설턴트를 미리 잘 체크해 두셨다가 상담도 미리 받으시고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기 전에 담당 컨설턴트랑 이야기를 나눠서 이게 인증이 되는지도 미리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이나 또는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안내는 모두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실전 취업 전략 교과목 담당이라고 해서 대표 전화가 제일 위에 색상을 달리해서 표시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 파일에 제가 올려둘게요. 그래서 첨부 파일에 보시게 되면 출결 체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일정표 이렇게 열심히 보셨겠지만 그래도 잘 체크 못하셨던 날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올려둘 테니까 체크해 보시고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목 수업 계획서상에는요, 여러분들 담당 교수님이 정해져 있으세요. 자, 그런데 모든 수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그다음에 진행사항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있는 담당자나 대학 일자리 센터, 아까 연락 달라고 했던 전화번호 기억나시죠?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증빙 자료나 뭐 제출하는 서류 뭐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현장 담당자, 대학 일자리 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주차 강의 출결과 관련돼서 제출할 미션은요, 그릿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릿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버티기 능력이라는 걸로 저는 다시 명칭을 바꿔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조금 이따 제시되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링크뿐만 아니라 QR코드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쪽에 QR코드를 인식하시거나 링크에 가셔가지고 그릿 테스트를 실시해 주시고요. 제출까지 완료해 주시게 되면 출결 미션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함께 그릿을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자, 화면을 조금 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남자분이 지금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끝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 차를 기다리고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사람처럼 열심히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힘들더라도 이 길 끝에 가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열심히 정진해 나갈 겁니까? 자, 기다리는 사람도 분명히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길 끝까지 힘들더라도, 그쵸, 기어가더라도 이 길 끝에 가서 결정을 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사람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책, 그죠? 제가 선택했던 방책이 여러분들 또한 선택하는 방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그림을 한번 띄워봤거든요. 자, 지금 버티기 능력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릿이라는 단어를 이제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그릿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 그릿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기 위해서 소위 위인으로 알려진 사람과 일반인과 성격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이 무엇이 있을까를 조사한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 연구 결과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총 67가지 성격 특성을 정해뒀는데요. 이 67가지 성격 특성 중에 63가지는 일반인이랑 위인이랑 한 사람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차이가 없다는 말은 4가지의 차이 때문에 위인과 일반인이 구별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4가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위인과 일반인을 구별하는 4가지가 무엇일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목표를 두고 일하고 이후의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확고한 목표를 향해서 조력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도 일단 우리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고, 그죠? 삶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는데 최종적인 꿈에 다다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활 환경이라든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세부적인 목표들 이런 것들을 바꿔나간다는 게 위인과 일반인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최종 꿈에 다다르기 위해서 내 주변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열심히 해나간다라고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단순한 변동으로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새로움 때문에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입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저는 2번이에요. 자, 제가 변덕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고 재밌고 이런 것들에 많이 현혹되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저는 그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조금 가깝게 가는 내용 중에 발판으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쉽게 변덕을 부리죠. 좀 힘들거나, 좀 어렵거나, 재미가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포기하는 어떤 수순을 밟는 어떤 양상일 것이고요.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바로 당장 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행동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도 2번이 가장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서 일반인이죠. 그죠? 자, 세 번째 내용은요, 의지력과 인내심의 정도, 결단력, 진득함 이런 것들이 위인과 일반인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악종건이어도 그죠? 끝까지 꿋꿋이 해나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꽂혀서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위인과 일반인의 차이점이라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장애물 앞에서 과업을 포기하지 않는 성향, 끈기, 집요함, 완강함, 이런 것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거와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보니까 일단 저는 일반인이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위인인가요? 일반인인가요? 자, 그렇죠. 우리는 정말 보통의 일반인이죠. 모든 사람이 위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위인과 일반인의 차이가 네 가지라면 그래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위인은 성취를 이룬 사람 중에 그래도 손꼽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인이 될 수 있는 이 네 가지, 위인과 일반인의 차이점,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씩 해볼 수 있는 것들부터 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릿은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더크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취와 관련된 연구를 한 결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다양한 영상 컨텐츠에서 더크워스 또는 뭐 그릿 연구 이렇게 찾아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실제 나와서 강연하는 그런 영상도 찾아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릿이라는 단어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단어로 그릿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열정 또는 끈기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자, 연구의 시작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 육군사관학교 하면 딱 느낌이 오죠,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당연히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예정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뭐 머리 좋고, 그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일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트라든지 뭐 이런 학과 성적들이 조금 높아야죠. 상위 클래스에 있어야지만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고요. 달리기라든지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뭐 이런 것들, 체력 점수들도 상위 클래스여야지만 이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심지어 학교라든지 뭐 단체라든지 뭐 국회의원, 뭐 상임위원 이런 사람들의 추천서까지 제출을 하는 사람들이 이 학교에 입학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모두 다 졸업까지 이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주목했던 것이 이거예요. 그죠? 머리 좋고 체력 조건 좋고 난다 긴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성취를 이룰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에 주목을 했던 겁니다. 자, 입학 첫 해에 비스트라고 하는 7주 정도의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혹독한 훈련입니다. 그죠? 뭐 스케줄도 아주 빡빡하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요. 특히나 여름에 진행되는 이 7주 교육 과정에 가장 많은 포기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포기한 사람 말고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완료했던 사람, 졸업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의 성격이라든지 특징들을 연구를 했고 면담이나 뭐 여러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것이 그릿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 연구 결과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끝날 때까지 계속 정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릿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릿 연구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재능과 성취라는 글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가 조금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재능이라는 거는 노력을 기울일 때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라고 했고요. 성취는 습득한 기술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재능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재능이고요. 성취라는 거는 내가 목표로 하는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공식은요.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능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공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열심히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기술 하나, 둘, 세 개, 100개, 10,000개 이렇게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자, 이런 기술들을 열심히 습득을 했을 때 두 번째 공식을 보시게 되면 현재 여러 가지 습득됐던 기술들을 연마하고 즉 노력해서 성취에 다다를 수 있다는 공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연하죠, 그죠? 우리 생활의 달인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기술들을 열심히 연마해서 성취, 뭐 돈뿐만 아니라 명성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을 성취를 얻는데 기술과 노력이 근간이 돼야지만 이렇게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공식을 합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두 가지 공식을 합쳤을 때 세 번째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노력을 더 덧대야지만 성취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성취는요, 그냥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다고 해서 성취를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기울여야지만 성취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공식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쉽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다 성취를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고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으면은 노력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더 덧대야지만 성취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능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 그릿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릿이라는 거는요, 이 사람이 이 길 끝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계속 달리거나 걷거나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여내는 게 이 그릿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계속 달리고 끝까지 가게 되면 뭔가 해결할 수 있고 다다를 수 있는 성취가 있겠죠. 그죠? 이것이 그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릿을, 더크워스라는 교수가 연구 결과로 세부적인 어떤 항목을 나눠봤는데요. 그릿의 첫 번째 항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심의 일관성이라는 항목, 두 번째는요, 노력의 꾸준함이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정과 끈기, 이런 용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취업이라든지 진로 분야로 이렇게 확장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희망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정말 선호하는 거를 이렇게 픽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희망 분야에 대한 의지가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픽해 놓은 희망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취업 진로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릿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릿을 키워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릿을 기를 수 있는 네 가지 방법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관심사를 분명히 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좋아하거나 관심이 가는 것들이 있으세요? 요즘에 대부분 친구들을 물어보게 되면 별로 관심 가는 게 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관심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하는데 분명히 하라는 건 좀 어폐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관심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관심사가 일단 많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듣고 보고 느끼면서 관심사를 조금 넓혀갈 필요가 있겠고요. 많이 넓힌 와중에 관심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도드라진 어떤 가치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한 분야에 대해서 1만 시간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한 분야에 대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능력이 탁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1만 시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1만 시간만 채운다고 다 성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제로 진짜 열심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기 위해서 혼자가 힘들면은 같이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 잘하지 못해도 같이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연습해보고 다독여보고 그죠? 행동으로 옮겨보고 하는 것들이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높은 목적의식을 가져라입니다. 자, 저는 멀리 보는 눈이 없습니다. 최종적인 꿈을 세우기에는 제가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먼 미래에 대한 꿈을 세우기 힘드시다면 가까운 거에 대한 목표라도 정확히 세워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가까운 목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이게 큰 길을 만들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다시 일어서는 자세, 희망을 품어라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종 꿈이 있고요. 또 최종 꿈이 아니어도 내가 목표로 하는 취업
내가 목표로 하는 직무 분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긴 하겠지만 당연히 이 취업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호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쟁률을 내가 뚫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두 다 뚫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조금 깨지고 그죠? 잘 안 되는 것들도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연계해서 스트레스를 조금 잘 풀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언급하게 되면 지금 이 시대는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 개인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주는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쉽게 보게 되면 유튜브나 그죠?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도 자기가 열심히 재밌어 하는 것들을 열심히 찍고 그게 활성화되다 보면은 스포트라이트를 그 사람을 비추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해볼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 당연히 어느 순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릿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출결 미션을 이제 실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링크가 지금 아래쪽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쪽에 QR코드와 링크로 가셔서 그릿 테스트를 완료하시게 되면 1주차 강의 출석 체크가 완료되겠고요. 그릿 테스트 진단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QR코드 내지는 링크를 통해서 열심히 취업 그릿 테스트를 잘 진행하시고요. 제출 완료 꼭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멋진 그릿 결과 개별 레포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파이팅!